안녕하세요, 페이지 원입니다. 지난번 영도는 서브다 영상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뜨거운 반응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두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신지 제가 다시 한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구독자 1000명도 달성했더라고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 고민의 연장선이자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난제 중에 난제, 바로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어드리려 합니다.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원장님, 전에 다니던 학원은 책 한 권을 가지고 한 달 내내 수업해요.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답답해 죽겠어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이러십니다. 우리 애는 책을 너무 많이 빨리 읽어요. 하루에 5권씩 읽는데 내용을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이거 제대로 읽는 거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독과 정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과 비율의 문제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리딩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이 정독과 다독의 황금 비율을 깨트리고 아이의 학년과 수준에 맞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초등 6학년까지 쭉 가져가야 할 원칙, 그리고 가짜 정독이 아니라 진짜 정독이 무엇인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독 수업의 실체부터 알아보죠. 많은 원서형 학원들이 Intensive Reading, 즉 정독 프로그램을 간판으로 내겁니다. 책 한 권을 깊이 있게 읽힌다는 거죠.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수업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선생님과 이 챕터의 주제가 뭔지, 작가가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 결말이 어떻게 될지 깊게 분석하고 토론하나요? 아니죠. 많은 학원들이 해석을 시키거나 문법 분석을 합니다. 문장마다 슬래시 긋고, 주어 동사 찾고, 관계대명사에 동그라미 치고, 한국말로 직독직해 시키죠. 어머님들, 이거는 정독이 아니라 그냥 독해 수업에 가깝습니다. 멀쩡한 문학작품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거죠. 물론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하지만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껴야 할 초등 저학년에게 이런 식의 접근은 영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느라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다소 위험한 방식이죠. 제가 생각하는 진짜 정독은 다릅니다. Why do you think the author used this word? How did the atmosphere change in this chapter? Let's analyze the literary devices used in this paragraph. 이렇게 사고를 확장하는 질문을 던지고 서로 디스커션하는 과정과 책에 대해서 서머리하는 활동이 진짜 정독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는 선생님과 커리큘럼을 갖춘 곳, 솔직히 찾기 힘듭니다.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다독과 정독을 레벨에 맞게 적합하게 맞춤 교육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왜 서머리 활동이 정독에 속하느냐? 이 중요성은 다음 영상에서 꼭 다루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겠죠? 언어는 임계량 싸움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어야 끓듯이 영어도 내 머릿속에 들어온 문장의 양이 차고 넘쳐야 비로소 말하기와 쓰기가 됩니다. 다독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유창성입니다. 많은 문장을 접하다 보면 머리로 해석하기 전에 감으로 영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둘째, 배경 지식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이런 걸 간접 경험이라고도 하죠. 셋째, 가장 중요한 재미입니다. 스토리에 빠져 읽다 보면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습득이 됩니다. 물론 다독의 단점도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대충 그림만 보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내용 물어보면 모른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얕게 읽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을 놓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등 시기는 정확성을 따지는 시기가 아니라 그릇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제 실제 경험담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반에 정말 책만 주구장창 읽던 친구가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손에서 책을 안 놓던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그랬어요. 아, 쟤는 그냥 책만 좋아하고 공부머리는 없는 애인가 보다. 그런데 반전은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등 내내 책만 읽던 그 친구가 중학교 첫 시험부터 갑자기 전교 1등을 휩쓸기 시작하는 거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학원 뺑뺑이를 돌던 애들을 다 제치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친구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명문 법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활약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같으시겠지만 실화입니다. 초등학교 때 눈앞에 점수 몇 점, 등수 몇 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6년 동안 남들이 문제집 풀고 주의식 교육할 때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언어의 그릇과 사고력의 댐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라는 실전 무대를 만나니까 댐이 터지듯이 폭발적인 성적으로 이어진 거죠. 학원 레벨 테스트도 똑같습니다. 요즘은 학교에서 정기 시험이 없으니까 모두가 다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로 아이를 판단하세요. 왜 그들만의 리그에 자녀분들을 끼워 맞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뭐 몇 점이더라, 탑반이더라. 아이고 우리 애는 이제 어떡하냐, 더 빡세게 굴려야지. 학원 레벨 테스트는요, 그 학원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기준이에요. 지금 시대는 어머님 시대처럼 공부하면 절대 안 되는 시대에 자꾸 쌍팔년도 교육에서 점수 잘 맞았다고 일희일비 하시는 거 이해가 솔직히 조금 안 됩니다. 지금 어머님의 자녀는 지금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으로는 변호사가 될 친구처럼 무서운 내공을 쌓고 있는 중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자꾸 숫자로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샜는데요. 다시 돌아오자면 지금 당장 단어 하나, 문제 하나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어라는 거대한 바다에 아이를 푹 빠뜨려서 영어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다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언제 정독을 섞어야 할까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초등 1에서 4학년 다독을 9로 두시고 정독을 1로 두세요. 이 시기는 무조건 양입니다. Quantity over quality. 보통은 반대죠. 하지만 여기서는 양이 무조건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책, 쉬운 책, 재미있는 책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읽히세요. 이때의 정독은 학습이 아니에요. 엄마가 툭 던지는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인공 기분이 어땠을까 정도면 됩니다. 괜히 이 단어 뜻이 뭐야, 이거 해석해봐, 확인사살 하려 들지 마시고요. 그건 읽기에 싹을 자르는 행동입니다. 정독이라는 것을 딱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데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기초 단계, 저학년에 있어서 정독은 이런 것 같아요. 다독은 물 흐르듯이 하면 되고 그중 유난히 좋아하는 책이 있겠죠? 그럼 그 아이는 그 책을 5번이고 10번이고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어요. 그럼 그 행위가 정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5에서 6학년 다독을 7로 두시고 정독을 3으로 두세요. 이때가 골든타임입니다. 어느 정도 리딩 레벨이 올라오고 아이의 머리가 굵어지는 시기죠. 이때부터 전략적 정독을 얹어주면 그동안 다독으로 쌓아온 포텐이 폭발합니다. 금상첨화죠. 다만 이때도 다독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여전히 메인은 다독이어야 하고 정독은 아이가 사고력을 깊게 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년별로 간략하게 나눠서 알려드렸지만 그 학년에 맞는 영어 실력이 되어야 실천 가능합니다. 솔직히 모든 아이들이 책 자체를 좋아하진 않죠. 저도 이제 반응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데이터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을 제시하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어떤 아이에겐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의 문제가 아니죠. 독서는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많이 할수록 좋은 게 독서예요. 아시잖아요? 근데 환경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아이가 싫어해서 등등 온갖 이유를 다 붙이시면서 우리 애는 책이 안 맞아요. 모든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다 천재되게? 라고 하십니다.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은 각각 타고난 기질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필요한 게 바로 취사 선택입니다. 제 채널에서 알려드리는 많은 방법들 중에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레벨에 맞는 것은 취하시고 지금 당장 무리다 싶은 것은 과감히 버리시거나 나중으로 미루시면 됩니다. 제 영상은 학부모님들이 취사 선택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뷔페를 차려드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학습식 정독학원에서 문장 난도질에서 노트 테이킹 정갈하게 한 모습을 보고 공부 열심히 했다 뿌듯해 하십니다. 근데 그건 아이의 실력이라기보다 단기 기억력 테스트일 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영어 실력은 엉덩이 힘에서 나오는데요. 두꺼운 해리포터를 밤새워 읽어낼 수 있는 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으로 유추하며 끝까지 읽어낼 수 있는 지구력, 이건 다독을 통해서 많이 길러집니다. 초등 6학년까지는 아이의 뇌 속에 영어를 들이부어 주셔야 돼요. 그릇이 넘쳐 흐를 때쯤 정독이라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주면 게임 끝. 지금 내 아이가 책을 덮고 나서 아 재밌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영어 교육을 하고 계신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여지까지 했던 영어 교육의 패러다임에 갇혀서 바꾸시지 않으면 어머님들이 받았던 옛날 영어 교육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지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권 읽었다. 해리포터를 뗐다. 챕터북 진도를 얼마나 뺐다. 인풋의 양에는 집착하시면서 그 읽은